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또 살펴볼 내용은 비율 분석 이어서 마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본 구조 비율까지 했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효율성 비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율 분석 중에서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효율성 비율인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효율성 비율을 좀 이해를 해보면요. 결국 말대로 효율적으로, 즉 자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했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비율이란 얘기죠. 결국 회전율로 표현해줘요. 회전율이란 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어떤 자산 항목으로 나눈 것이죠. 그런데 매출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기간의 개념, 플로우의 개념이에요. 기간의 개념인데 이 자산 항목은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이거든요. 앞에 거는 플로우, 뒤에는 스탁. 즉 뭐냐면 기간인데 기간 동안의 매출액인데 어떤 시점의 자산을 나눈다. 이게 지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항목은요. 뭘로 가져가야 돼요? 평균을 사용해야 돼요. 1년 평균. 그러면 어떤 자산 항목의 1년 평균이라 하면 엄격히 얘기한다면 1월 1일에 잔액, 1월 2일에 잔액 쭉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돼요? 12월 31일 잔액까지 해서 전체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365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1년치의 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1월 1일자 잔액과 더하기 12월 31일자, 즉 기초와 기만의 잔액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도요. 거의 365개를 더해서 365로 나오는 거랑 거의 일치하더라. 그래서 기초자산, 기말자산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에서 이런 평균을 사용한다. 자산 항목에. 일단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많이 쓰는 게 매출 채권 회전율이에요. 매출 채권이란 건 뭐죠? 외상 매출했을 때 나오는 외상 매출금, 뭐 바드럼 이런 것들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눴더니 뭐가 나왔다? 회전율이 나왔어요. 회전율이 많을수록 요 매출 채권이 많이 돌아서 이 매출액을 자 만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이고 매출 채권 평균 냈더니 10이었어요. 그랬더니 해봤더니 회전율이 얼마다? 10회. 무슨 말이에요? 매출 채권이 10번 돌아서 만들어지고 회수되고 만들어지고 회수되고 해서 뭘 만들었다? 매출액을 만들었다.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회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좀 자산 쪽에 과다한 투자가 일어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전율을 자, 어떻게 또 활용하냐면 365 나누기 회전율로 해버리면요. 회수 기간이 나와요. 만약에 회전율이 10이면 나눠보면 36.5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출 채권이 만들어져서 회수되는데 36.5일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데 36.5일이 걸리는데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외상 매입금, 재고자산 사원고를 지급하는데 20일 만에 지급을 한다. 받기는 36.5일에 받고 지급은 20일에 한다면 너무 빨리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현금 보유량, 현금 잔고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분석하냐면 이렇게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란 거를 고려해보고 매입 채무 지급 기간 이것도 고려해봐서 서로 균형을 맞춰야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매출채권 회전율은 365 나누기 매출채권 회전율로 해서 어떻게 해요? 회수 기간을 계산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재고자산. 매출액을 자, 재고자산의 평균 1월 1일 재고와 12월 31일 재고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이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온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와요. 결국 뭐죠? 이 재고자산이 몇 번 팔려서 매출액을 만들었냐.
매출액이 100이었는데 재고가 20이었어요. 그러면 평균 재고가 그러면 5가 나오죠. 무슨 말이죠? 이 재고가 5번 팔려서 이 매출액을 구성했다. 결국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많이 일을 했다. 이 자산이 그 얘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재고 기간, 재고가 이제 팔릴 때까지 존재하는 기간이죠. 매출될 때까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365 나누기 뭐 하면 되죠? 재고 자산 회전율로 나눠버리면 재고 기간이 나오고 이 재고 기간도 말씀드린 대로 재고가 팔릴 때까지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거겠죠. 당연히 재고 기간이 그렇죠. 재고 기간이 가면 길면 길수록 안 팔리고 오래 존재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보는 게 이제 유형자산 회전율이에요. 이 유형자산은 이거는 뭐죠? 이거를 돌려서 이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죠. 제조업체라면은 기계장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을 것이고 업종별로 어쨌든 이 유형자산은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한 거 영업에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형자산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결국 이 유형자산이 몇 번 돌아서 매출액을 만들었느냐? 결국 이것도요,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작게 했다. 그렇다면 회전율이 높겠죠. 결국 뭐냐면 작은 투자로 이런 매출액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다른 회사와 비교했더니 우리가 유형자산 회전율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회사의 투자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너무 다른 회사는 이거보다 작게 투자하고 이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는데 우리는 너무 과다하게 투자해서 회전율이 떨어진다. 작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인데 유형자산이 50이에요. 그럼 뭐예요? 2회죠. 근데 다른 회사는 보니까 4회, 5회 이렇더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너무 과다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좀 더 크게 가면 총자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총자산도 좀 더 유형자산보다 크게 우리가 좀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